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전일은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영상이 좀 잘못돼서 업로드를 못하고 외부에 일을 좀 봤더니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게시판으로 글을 좀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좀 박스권 흐름 속에 재미없는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데 뭐 재미만 없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시장이 약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38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일단은 시장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연기금의 매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 주도주들의 붕괴가 조금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슈가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3거래일 정도죠. 네. 중국의 유동성 회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런 여파, 여기에 더해 테슬라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뭐 연일 머스크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찬사가 또 가상화폐 투자에 참사로 또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일 테슬라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2% 이상 빠지고 테슬라가 8.5% 급락을 하는 등 그런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 또한 장 초반부터 이러한 여파를 받아서 급락 출발을 했었는데 지독한 박스권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죠. 네, 지독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서울 식품이라든지 뭐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 동전주들의 난립,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의 뭐 일부 강세 종목은 있으나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2차전지 섹터라든지 그리고 코스닥의 이 코로나로 받았던 수혜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단 코스닥이 6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하락의 폭이 깊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는 결국 셀트리온과 시젠, 그리고 얼마 전 급락을 했던 HLB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로 시장은 굉장히 조심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 보면은 사실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어트 섹터, 그리고 일부 은행이 강세를 보였을 뿐, 네, 대부분의 이 IT 섹터는 큰 폭의 하락을 맞았죠. 특히 테슬라 관련해서 8.5% 하락과 IT 반도체 섹터의 큰 폭의 하락이 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한 네, 수혜를 받으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버티지만 중소형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에서 어제 게시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퍼가 굉장히 높은 섹터가 있죠. 그게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기대감 가운데 최근 CATL로 현대차의 3차 물량이 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 섹터분들이 큰 폭으로 흔들림을 받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가 흔들리면 그 하부에 있는 중소형주도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2차전지 섹터의 이 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이 변화가 시장의 변화가 어찌 보면 고퍼주에서 저퍼주로, 즉 경기민감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퍼주에서 코로나 피해주로, 고퍼주에서 경기민감주로, 이런 식으로 자급의 이동이 좀 눈에 보이게 좀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 피해 섹터는 현금이다 생각하고 내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30%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약간 빛을 발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종목군들, 고퍼주들이 상당히 하락을 크게 받았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저퍼 종목군들, 경기민감주와 그리고 코로나 피해 종목군들이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네요. 자, 오늘 시장, 현재 시장은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 가격 조정까지 함께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요.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단타 장세입니다.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 의존하는 시장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지수가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도 상단을 돌파하기 어렵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단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띄는 장세가 연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플레이를 하든지 아니면 지수가 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최대한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종목의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조금 쉬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단기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을 가다가 이 박스권이 깨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 박스권 안에서 매일 무리하게 종목 매매를 자주 하고 손절을 자주 하게 되면 이런 시기에 계좌가 또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맞을 손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차라리 물려 있으면 그 종목이 IT 반도체라면 저라면 들고 갈 것이고, 그 종목이 2차전지 섹터의 고점에 잡았다면 빠른 손절이 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한참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던지겠어요. 일단은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물려있다라고 해서 물을 타는 것보다는 그냥 관망이 나은 거죠. 코스피 기준 3000포인트 이하는 한 번 정도는 저는 구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9000포인트, 900포인트 선 근처 혹은 그 이하 구간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그 구간에서 어떤 거를 잡아야 될지 계속 연구를 하면 좋겠네요. 반대로 단순하게 지금의 시장이 금리에 따른 하락이라면 사실 초기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큰 하락보단 반등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하락이 금리나 그동안 시장의 주도 종목들의 붕괴가 시장을 무겁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주도주가 바뀌는지 그거를 다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2차전지 섹터 오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밖에 중소형 2차전지 섹터들 상당 부분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반도체 IT 장비도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고밸류, 고퍼 구간에 놓여 있는 이 배터리 3사 기준에서는 조금 더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진다라고 섣불리 잡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그리고 시젠 등이 많이 빠지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로 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매물이 소화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거죠. 자, 오늘 시장 앨런의 비트코인 경고와 또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죠. 발언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네트, KCT, 로지스가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고,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철광석 가격 상승 이슈 등이 조선 및 포스코 현대제철의 좀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는 시장인 듯하고, 최근 주말 사이에 나왔던 3조 달러의 바이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 섹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시 선물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네요.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아까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밀려요. 그러면은 동시에 이 선물을 같이 봐야 될 거는 다우존스 선물을 함께 보는 게 저는 지금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일 미 증시 보면 다우존스는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스닥만 깨졌다라는 거는 나스닥의 기술주의 이 붕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기술주의 큰 폭의 낙폭이 나스닥을 하락을 시켰고, 다우존스 안에 있는 여기 대부분은 경기 민감주와 뭐 은행 등등이 많죠. 경기 민감주 섹터가 많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 즉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우존스 안에도 물론 애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애플의 낙폭이 다우존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 경기 민감주 섹터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해외 선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해외 증시 보면 오늘 상해 증시도 장 초반 뭐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반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 국내 증시가 밀렸던 것도 상해 증시와 상당 부분 연동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해 증시와 연동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조금 특이 종목으로는 이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최근 보기 드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롯데케미칼 쪽에, 그러니까 2월 5일부터죠. 2월 5일부터 시작된 수급이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전 고점 구간에서 일단 트라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눌린다면 이런 구간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 종목을 눌림에서 매매를 좀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많이 눌리지가 않아서 사실은 공략은 좀 비싼 가격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고, 약수익 정도 선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장도 이 종목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뭐 수급, 그리고 이 미국의 한파 여파로 미국 내에 있는 이 케미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의 기대 등등이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오늘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밖에 이번 주 후반부터 국내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바닥권에서 시간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저는 좀 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백화점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면 파라다이스
많이 올랐죠. 파라다이스도 많이 올라가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종목군들은 다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항공주는 진에어가 굉장히 또 강하게 가고 있고, 대한항공이 좀 주춤하고 있죠. 대한항공이 좀 주춤한 사이에 진에어가 약진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참 많은데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미리미리 보유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일부 물량을 좀 줄여놨는데 떨어지면은 저는 무조건 매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죽지 않았고, 네, 지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가스공사도. 그래서 잘 보유하시고 바닥권 종목군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이 곡물 섹터도 상당히 강했죠. 팜스토리가 전일 약간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윗골을 달았었는데 오늘 장 시작부터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경농, 인바이오 등이 좀 강하게 치고 갔죠. 그 밖에 비트코인 섹터가 폭락을 하면서 위지트라든지 비덴트라든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마 매매를 하게 된다면 비덴트를 조금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당연히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당연히 내일 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될 건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이 종목에 이 M&A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비덴트를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건 안 봐도 비덴트는 계속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영상을 안 찍어서 네, 좀 그랬었는데 어제 비덴트는 이렇게 이 구간에서 매매를 좀 해서 매도를 했고요. 사실 앞 구간에서 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해서 수익률은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공략하지 않은 이유가 장 초반 딱 봐도 비트코인 폭락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였고요. 아마 어제 상단 부분에서 탈출하기 위한 물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덴트는 공략을 안 했고, 내일장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눌렸을 때 5일선 구간이라든지 이게 더 강하게 밀어 버리면은 시세 첫 자리 언저리에서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롯데케미칼, 포스코, LG이노텍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도 오늘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 사인은 나갔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이 아래에서 한 87,700원 정도 바라봤었는데 내려오지가 않았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이 61선 언저리에서는 매매를 트라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네요. 자, SK하이닉스 100주의 벽을 좀 뚫고 올라가는데, 일단 모든 종목군들이 최근 그렇습니다. 쌍봉 구간에서 돌파가 안 되면 또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LG전자가 좀 무너졌죠. LG전자가 이평선에서 아일랜드 갭을 좀 만들면서 빠져서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오늘 깊었고, 아마 애플의 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이 퍽스콘에서 애플카를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언론 기사와 또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노이즈가 아마 주식을 하락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고, LG이노텍
반대로 LG노텍은 오늘 하락 이후에도 상당히 빠르게 좀 돌렸죠. LG노텍도 21만 8천 원에 걸어놨었어요. 네, 21만 8천 원에 매수 사인도 나갔고요. 근데 체결이 안 돼서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네, 계속 21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 종목도 만약에 21선이 깨져버리면 이 하락의 폭이 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상대적으로 오늘 현대차는 강했죠.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에게는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밀렸다면 하단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조금 더 끌고 가다가 만약에 상방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는 아직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아차는 다 내려왔죠. 애플 이슈가 끝났고, 얘도 이런 종목도 이 시세 첫 자리까지 떨어지면 언제든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설픈 자리보다는 확실한 자리가 좀 좋은 거고요. 자, LG화학 심각하죠. 장기 이평선을 갭으로 떨어질 때는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장기 이평선 자리를 갭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본다면, 만약에 제가 본다면 이 자리에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매를 안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반등 못 해버리면 또 밀려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런 박스권까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 삼성 SDI도 빠지고 있죠. 61선 첫 자리에서도 매매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2차전지 섹터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자,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오늘 시장에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전부 다 강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경기민감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LNG 선의 성과가 올라갔고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발동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요. 오늘 오전에는 삼성중공업 하나 일단은 매매를 했어요. 오전에 돌파 이후에 눌릴 때 분할 매수해서 일단 올라가면서 매도를 좀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경기민감주 대장 포스코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현대, 제철, 롯데 케미칼까지 해서 4종목 정도는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고, 지금 구리에는 이구산업이 대장이죠. 이구산업과 대창이 돌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최근에 포스코 강판이 상한가를 어제 그리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올랐는데, 이런 종목이 또 하단까지 내려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과거 좀 많이 움직였던 게 동국제강인데, 삼성중공업 이슈가 동반됐을 때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갔던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그래서 철강 중소형주는 동국제강까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부 다 실적을 기반하는 종목군들이라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군들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네요. 기본적인 실적은 많이 턴어라운드가 된 상태에서 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은 얘네들한테는 좋을 거고, 또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등등 전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여전히 3월 1일 날 구글 도박 앱이 허용이 된다라는 이슈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 BNG 스틸이 있는데, LG 하우시스에서
전장 사업을 인수를 하고 네, 크게 상한가를 두 번 갔다가 좀 눌렸죠. 일단 이 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네, 상승 이후에 눌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 실적적인 펀더멘털은 괜찮아요. 말 그대로 저퍼 종목의 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으나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섹터죠. 근데 이거는 전장 사업이라는 모멘텀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이런 철강 금속 섹터 안에서도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밀리면 21선 언저리에서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제 지금 내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수록 네, 공부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이 지수라는 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전체적인 시장이 이 상승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끝내면 또다시 상승의 네, 장이 옵니다. 일단 시장은 여전히 뭐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뿐이다 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 네, 가입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